두 분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지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연일 두 분이 나란히 제시해주고 있는 포인트, 오늘도 이 부분부터 볼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네, 우크라이나 불확실성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증시 하락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미증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현지 전문가님 좀 해석을 해주시죠. 예, 어제 이제 미국 증시 오전에는 좀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괜찮았는데 분위기가 결국에는 오후장 되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다우는 한 1%대 하락, 그다음에 나스닥은 2% 중반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어제 좀 비상사태를,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비상사태를 좀 선포했고, 그 다음에 미국 측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48시간 이내에 전면전을 준비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러시아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증시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좀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 증시 대비 좀 선방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결국에는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면전이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있을 밖에 없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일단은 뭐 국지전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갈등이 조금 계속적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거를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본다면은 결국에는 지수는 횡보 내지는 소폭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전체적인 지수가 급격하게 반등을 한다면은 지수 관련 대형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쪽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업종별,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시초가 충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요즘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오전장에 대응하기보다는 오후장 보고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많이 오후장에 낙폭을 키우면 굳이 저가 매수에 저는 가담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오후장에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는 게 좀 눈으로 보여진다면은 저는 저가 매수 가담해도 된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오후장 같은 게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어느 정도 낙폭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도 주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금 가지신 분들은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일단은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매수는 다음 주 초로부터로 좀 열어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 분위기를 감안해 봤을 때 다소 좀 힘든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고, 신중하게 오후장까지 지켜보자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지수 연동되는 대형주들보다는 좀 개별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매기가 갈 수 있는 가능성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도 이 부분 다뤄주실 건데요.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너무 또 움츠러들지만은 말자,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이제 미증시도 크게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 러시아 기업인 이제 가즈프롬에 제재가 들어가면서, 러시아의 국책 사업이잖아요. 이 가스관 사업에도 이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공격이 확인이 되면 또 다시 또 제재를 추가적으로 또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런 군사적 행동보다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심화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이 저점 매수세는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이제 저점이다라는 이제 구간이 이제 좀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당장의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이제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전에 크림 반도 때도 그렇고
결국에 시장이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불안함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는 거지. 이거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은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왔었거든요. 때문에 지금 구간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이 이제 계속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실적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는 구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실적주들이 반등을 이끄는 그런 구간이 나와줄 겁니다.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너무 이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정말 많이 지치셨겠지만 지금 이 구간은 오히려 이제 냉정하게 이제 내 포트를 관리를 하고 이제 좀 실적이 이제 좀 잘 나와주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시장 반등에 맞추어서 함께 반응을 보여줄 그런 종목을 어느 정도 좀 선별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뭐 추가적인 시장의 가파른 하락 가능성은 거의 보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에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좀 탄탄한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산 섹터 얘기가 나왔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럽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내 방산 업체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부터 이어지는 수주 소식 등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었잖아요. 그렇다면 방산 섹터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최영재 전문가님 분석해 주시죠. 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 사태로 지금 국내 방산 업체들의 유럽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측에 지금 무기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방산 업체들도 시장 개척에 굉장히 좀 적극적입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특히 이제 러시아와 이제 국경이 근접해 있는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 등 이미 무기 구입을 이미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좀 좋아가지고 호평을 받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수주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관련주로는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한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등이 있는데요. 저는 뭐 이들 종목들 다들 뭐 괜찮은데 특히 좀 하나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하나 디펜스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런 무기 구매 레코드가 계속적으로 이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들 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뭐 그다지 뭐 수혜를 받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주가도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여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방산주들은 좀 굵직굵직한 사이즈 있는 방산주들이잖아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방산 섹터, 뭐 가볍게 움직이는 빅텍, 퍼스텍, 그리고 스페코 뭐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세요? 예,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경우 종목들은 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나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이 네 업체를 보는 것이고, 물론 테마성으로 그 업체들이 조금 더 뭐 가볍게 움직일 것이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좀 더 탄력성과 그것을 가질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섹터 전반으로 긍정적인 시각인데요. 대형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중소형주를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코멘트 해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율주행종을 보고 계세요. 얼마 전에도 또 애플카 관련해서 모멘텀이 한 차례 시장에 불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주행 시작이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체크 포인트로 자율주행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카가 자율주행차 생산을 위해서 이제 한국의 5셋 업체와 모듈,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사실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현재 이제 평가받는 잠재력,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시장이 과도하다 보니까 함께 이제 주가 또한 조정이 나온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이 이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이제 서울시에서는 2026년부터 자율주행차를 이제 본격 상용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도 이제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이제 25년 정도까지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잡혀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뭐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도로교통법이나 그다음에 뭐 보험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기는 하나 상용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진척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이 성장 기대감은 이제 상당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섹터인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과거를 이제 좀 돌이켜 봤을 때 이제 16년, 17년에는 이제 이 2차 전지 쪽이 실적이 이제 좀 턴어라운드 되는 이제 흑자 전환하고 아직까지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 전환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감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자가 이제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율주행도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논의되면서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감에 이제 상승이 잘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단기적인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무난하게 반등이 잘 나와줄 만한 그런 섹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체크 포인트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자율주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대형 테마, 대형 산업으로 자율주행에서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 확인해 보시죠. 최현수 전문가의 종목이 GMBS 엔지니어링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가 카카오 게임즈 가져오셨어요. GMBS 엔지니어링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GMBS 엔지니어링은 작년 10월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반도체형 스크러버 공급사로 주요 고객사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독과점 플라즈마 기술력을 가진 친환경 공정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지금 전방 산업의 성장으로 동사의 스크러버 부문의 매출이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소부장 기업으로는 인텔의 자체 브랜드로 최초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GMBS 엔지니어링의 지금 매출 구조를 보면은 반도체가 55%, 그다음에 태양광이 25%, 디스플레이가 20%의 고른 매출 비중을 갖고 있어가지고 사업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횡보 국면에 있는데 좀 잠시 이제 박스권 탈피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21,400원, 손절가는 15,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섹터도 슬슬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 가져오셨는데요. 이 종목 어떤 점에서 주목하시나요? 네,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차트 먼저 같이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 1월 5일 부근에 이제 이 구간에 이제 1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실적 전망치가 이제 4분기에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제 생각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흐름에 이제 조정이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실적 하향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반영이 다 완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작년에 이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던 이 오딘이 구글 플레이 1위 탈환을 이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해외 쪽으로 대만에서 이제 사전 예약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북미나 유럽 쪽으로도 새롭게 이제 진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주요 매출처였던 오딘의 부활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회사 메타보라라고 하는 이제 이 가상화폐 보라코인을 이제 그 기초로 한 그런 이제 그 기업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보라 2.0이라고 하는 이제 이 브랜딩 행사에서 이 보라 코인을 기축 통화로 하는 이 P2E 게임을 이제 10종 정도 새롭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올라오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트로 보게 되면은 이 현 구간에서 이제 그 실적 하향치에 대한 이 그 반영을 이제 모두 완료를 했고 다시 한번 이제 주가를 턴 어라운드 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난하게 상승이 잘 나와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7,500원 잡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는 반도체 섹터의 이 소재, 그리고 또 부품 관련된 IT 종목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게임 섹터에서 종목 골라주셨습니다. 추천주 그리고 포인트 알아봤습니다.